실은 아침에 물 안 드셔도요 입안이 촉촉합니다. 가습기 따로 이런 거 없어도요 충분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백태가 낀다든지 입이 마른다지 한다는 건 그만큼. 네, 안녕하세요. 제철건강 구독자 여러분, 조승환 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건강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데 더 건강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원칙이라는 게 있을까요? 건강하지 마라. 그게 원칙입니다. 건강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강연 처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건강은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쳐도 포기하지 않는 힘을 기르는 거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암 진단을 받았든 아니면 자그마하게는 지금 내가 비염 아토피로 힘들다고 하든, 왜냐하면 통증이라는 건 다 주관적인 거거든요. 개개인마다 사람이 다 달라요. 근데 지금은 건강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표와 이걸 통일시켜 놓으니까 나는 저기에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스쿼트를 30회를 못하면 이건 건강하지 않는 거고, 팔굽혀펴기를 100회 못하면 건강하지 않는 거고, 하다못해 중고등학생들이 턱걸이를 많이 못하면 이 체력장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방법론적으로만 계속 치우치게 건강 정보들이 디테일하게 가는데 매몰되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된다. 그럴수록 결국에는 원래 인간이 오랫동안 잘 살아왔으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랬고 나도 지금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라는 생각을 가지려면 매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바뀐다. 그래서 제가 채소과일식이라는 이 키워드로 여러분께 계속 강조를 드려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여러분이 특별히 뭔가 좋은 거를 찾아서 아니면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완벽하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뭘 먹든지 간에 그냥 마음 편히, 마음에 괴로움이 없이, 저는 그거를 건강한 상태라고 정의 내리고 싶어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매 순간 즐겁지 않아도 됩니다. 뭐만 없으면 된다고요? 괴롭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근데 대부분 건강이라는 게 육체적인 거에만 집중하시니까 그거를 수치를 올리려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저거 챙겨 먹어야 되는데, 아 우리 아들 딸들 이거 지금 먹이고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마음을 먼저 편안하게 가지시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음이 수행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긴 하지만 그 다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 몸이 돌아가는 거를 잘 쓰이게, 이게 어려운 말로 기초대사량 그리고 신진대사가 잘 돼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은 가장 기본인 순환이 잘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가장 기본이지만 저는 여기에 더 나가서 림프 시스템 순환도 잘 시켜야 된다. 이것까지 알면 좋다. 결국에는 신진대사, 몸을 잘 쓰게 만든다라는 거는 불필요한 것은 안 먹고 잘 쓰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먹는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음의 교양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스트레스 받는 걸 다 멀리하고 살 수는 없고 그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유연하게 이렇게 화가 안 나게끔 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먹는 걸로 내 몸의 컨디션을 잘 관리를 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먹는 게 방법론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잘 먹고 잘 쓰고 잘 내보내는 그런 원칙들이 있다라고 주셨는데 잘 쓴다고 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을 할 때 호흡을 하는 것도 쓰는 겁니다. 들숨과 날숨, 그리고 피부로서도 호흡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호흡에서부터 실은 많이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명상과 요가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강조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죠. 빨리 죽죠. 대부분 3분 안에 뇌사 상태에 빠지니까요. 그 다음이 마시는 거죠. 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으로 넘어가고 수면인데, 잘 쓰기 위해 우리 몸이 순환을 한다라는, 그 신진대사를 한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마케팅을 하는데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항산화 성분, 그리고 파이토케미컬,
이러한 물질들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120세까지 살게끔 게놈 프로젝트에 의해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DNA라는 게.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죽었나 했더니 너무 과도한 노동, 그리고 과도한 노동을 한 만큼 못 먹었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그리스라든지 로마,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 이러한 것에 철학자들이 90세 이상 120세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그 심지어 성경에는 노아의 방주, 즉 대홍수가 오기 전에는 999세까지 살았다는 기록도 있어요. 100세가 넘어서도 출산을 했다는 기록들이 성경에도 있죠.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다 빨리 죽지 않았다. 왕들이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40, 50대 때 빨리 죽었지. 되려 소식하고 자연에서 온 걸로 먹고 적절하게 노동, 즉 농사일을 했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이 겸비됐을 때는 오래 살았다. 근데 지금 우리는 되려 그러한 120대에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죽는 것은 몸을 잘 쓰지 못하게 만드는 물질들을, 즉 인공으로 만든 물질들을 너무 많이 먹은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사를 촉진하기 위해 하루 루틴은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CCA 주스와 함께 많이 강조드렸던 게 바로 음양수와 레몬수 이런 거였죠. 이걸로 좀 하루를 시작하셔라. 그래서 레몬 착즙 열풍은 아마도 당분간은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약회사들이 다 만들었거든요. 제약회사가 일단 레몬 착즙을 만들었다는 건 상당히 오래 갈 거고 그만큼 공격하는 마케팅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뭐야, 똑같은 착즙인데 레몬은 과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번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하루 시작을 음양탕이라고 말씀드린 건 물로 시작해라. 2교대든 3교대든 눈을 떴을 때 입이 거의 말라 있어요. 왜냐면은 자고 있을 때 신체를 회복하고 재생하는데 수분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채소 과일을 기본으로 먹어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단순 수분이 아니고 혈액, 혈장, 그리고 림프액을 구성하는 것은 물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 물이 또 없어지면 입안이 마르고 탈수 증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돈 안 드는 거에서 많이 강조를 안 하다가 지금은요, KBS든 EBS든 유튜브뿐만 아니고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로는 하루 시작은 물로 하라고 얘기를 앵무새처럼 다들 합니다. 그 이유는 하루에 2리터 물을 안 먹어서기보다는 채소 과일을 기본적으로 안 하셔서 그래요. 채소 과일을 충분히 생활하신 분들은요, 실은 아침에 물을 안 드셔도요, 입안이 촉촉합니다. 가습기 따로 이런 거 없어도요, 충분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백태가 낀다든지 입이 마른다지 한다는 건 그만큼 내 신진대사가 몸을 쓰는데, 재생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도 피곤해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뭐다? 그 첫 시장은 몸에 윤활유를 주는 역할로 물을 먹는데 찬물 먹지 마라 해서 제가 음양탕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첫 잔은. 근데 대부분이 첫 모금을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많이 시작해요. 특히 회사원들이. 그 정도로 내가 물 한 잔 먹을 여유도 없이 하루를 보내니 그런 삶이 계속되면 아픕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물과 따뜻한 물을 반반 섞어서 먹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냥 미지근한 물 먹으라는 뜻으로 하루 시작을 물로 시작하시고, 이것도 뭐 200ml 먹어야 되나요? 꼭 100ml 마셔야 되나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입이 말랐다면 물로 좀 적셔주면서 아, 오늘 하루도 살았구나, 오늘도 안 죽었구나, 오늘도 출근할 수 있어서 감사해야지. 백수면 백순대로, 회사원이면 회사원대로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는 그 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굳이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 안 하셔도 됩니다. 그 한 잔을 마실 때 내 살아있음을 감사함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레몬수 강력하거든요. 가장 강력합니다. 이것저것 CCA 주스도 어려워? 이거 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루틴을 만들라고 CCA를 강조를 드렸더니 이렇게 사과, 양배추, 당근 얼마나 좋아요. 만들어 먹기 딱 이게 하루 먹어칩니다. 드셔도 돼요. 그러면 이것만 먹어도 되냐? 아니요. 샐러리 주스 드셔도 돼요. 제가 CCA 주스 강조드렸더니 아니 샐러리는 먹으면 안 되나 이렇게 물어보니 진짜 있거든요. 샐러리도 드셔도 돼요. 근데 이 샐러리는 바로 시작하시긴 어려워요. 쓰다고요. 그리고
소화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특히 갈아 먹었을 때는요, 샐러리가 이 식이섬유가 소화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착즙으로 드시는 거를 저는 샐러리 주스도 먼저 권해드리고, 그래서 이런 루틴들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드시기 힘드니까 나온다고요, 제품들이. 그러면 이런 거에 조금 신경 써주시면 저는 이걸로 시작하시면 좋겠으나 어려우니까 레몬수로 강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매일 똑같은 거 먹으면 질리거든요. 그러면 이날은 이것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고, 레몬도 직접 만들어서 드신 날도 있어야죠. 근데 이게 힘드니까 착즙 나온 제품으로 드시는 건데, 그렇게만 하셔도 저는 아주 잘하고 계신 거다 칭찬드리고 싶어요. 제가 채소과일식 강조드리고 갈아온 거라 착즙해서 드셔라 했더니 이런 거는 가공식품 아닌가요? 이런 거 먹으면 다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몬과 그러한 여러 가지 채소 과일들은 살아있는 게 있다. 그게 정말 어렵지만 현대과학이 아직 못 밝혀내고 있지만 자연이 주는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루 시작만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시면 그 다음은 드시고 싶은 거 좀 드시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드신 날도 있어야죠. 치킨 먹고 싶은 날 드시고, 그렇게 조절만 해 나가시는 루틴을 만드시면 신진대사를 잘 쓰게끔 만드는 몸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채소 과일을 먹을 때 씨와 껍질까지 꼭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동안 채소 과일식 그리고 제가 레몬을 강조하니까 씨 먹으면 안 된다고. 씨에 실제로 아미그달린이라는 이제 발암물질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전통 서적에도 보면, 의학 서적에 보면 행인도인이라 그래서 살구씨, 복숭아씨는 이거는 약성이 강해서 그냥 먹으면 배탈이 나고 탈이 난다. 그래서 삶거나 달이거나 약용으로 써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씨를 정말로 이 아미그달린 성분 여러분이 먹어서 아프려면요 이거는 뭐 숫자로 세알이 필요도 없어요. 현대 과학에서 자꾸 옥살산염, 질산염 여러 가지 채소들을 공격할 때, 특히 현미의 피트산을 갖다가 공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세요? 근데 결론은 삶아 먹어서 이거는 아무 의미도 없다. 그래서 생식보다는 삶아 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현미도 못 먹게 만들었었다고요. 심지어 그 좋은 현미도 못 먹게 만들었었어요. 왜? 채소 과일은 단일 성분들로 하면 그 성분만 놓고 보면 당연히 극대화 시켜버리면 몸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채소 과일은 없어요. 우리가 옥사살염만 빼서 누가 어떻게 채소 과일을 먹습니까? 근데 베타카로틴만 빼서 먹으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게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효과도 없고. 그래서 채소 과일을 갖다가 먹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살아있는 원물로 먹어주고, 시간이 없어 그러면 갈아서 먹고, 그 다음 착즙해서 먹고,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삶아서 먹는 건 삶아서 먹고, 데쳐 먹는 건 데쳐 먹고, 이런 식으로 드셔야지 원리 원칙 딱 끊듯이 해가지고 레시피대로만 드실 수는 없어요. 저는 근데 가공식품에 대한 레시피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불닭부터 해서 매운 라면 계속 나와요. 그리고 편의점에 바로 출시가 되고. 근데 그런 레시피들보다는 지금 우리 제철건강에서 주는 여러 가지 레시피들을 따라서 해보시고, 이 영상을 보실 때쯤 제 레시피 책이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레시피를 채소 과일에 관한 거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또 집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너무나 정보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소 과일로 요리를 다양하게 시도를 해서 생식이든 화식이든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우선은 가공식품보다 비중을 늘리시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소 과일에 비타민, 미네랄 위에도 효소가 풍부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효소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요새 효소 열풍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이 들어온 질문이, 가공식품으로 나온 효소 그거는 어떠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저는 유산균이랑 똑같다고 말씀을 드려요. 네, 살아있는 유산균은 없거든요. 아무리 살아있는 유산균을 한다고 해도요, 이게 장까지 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채소 과일을 삶았을 때도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진대사를 잘 쓰고
하기 위해서는 현대 과학에서 밝힌 게 호르몬으로 얘기를 하고, 이 호르몬들이 잘 나오게 분비하는데 필요한 게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과 효소, 효모다. 여기서 착안해서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가 엄청나게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원래는 약물로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사 한 방 딱 맞고 알약 하나 딱 먹으면 좋은 게.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양제만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문 분야이기도 한 한약만 먹고도 살 수도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채소 과일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점점 이 채소 과일이 문제가 있고 가공식품이 안전하다라는 마케팅 결과 화식으로만 채소 과일을 먹는 거죠. 왜? 김치조차도 못 먹게 만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김치에도 발암물질 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진짜 김치 안 먹고 크니까 20, 30대들이 점점 안 먹어요. 김밥에는 햄은 빼달라고 안 하는데 당근은 빼달라고 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 그 식감 자체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부족할 때 나오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다 겪고 있는 만성질환입니다. 근본적으로 몸에 우리가 어디 부족한 게 없이 태어나진 않아요. 비타민 C를 우리가 체내에서 생성 합성하지 못하게 진화 과정에서 바뀐 겁니다. 비타민 D도 마찬가지고요. 왜?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뇌부터 시작해서 간과 콩팥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할 일이 많은데 비타민 C까지 합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타민 D는 햇빛만 쐬도 충분하다는 거고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하루에 30분이면 충분하고 15분이면 충분하고 여름에 센 일조량 가지고 겨울을 보내는 것까지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비타민 C도 채소 과일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모유에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채소 과일을 먹으면 해결되는데 이걸 안 먹으니까 영양제로 대체를 될 거야 라는 개념이 가서 각종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효소, 효모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효과 없으면 차라리 나아요.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밝혀졌다. 오메가3 영양제는 심방세동 부정맥을 갖고 온다. 전립선암을 갖고 온다. 효과는 없지만 더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고 특히나 칼슘 영양제는 골다공증을 위해서 처방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되려 더 부작용을 갖고 와서 음식으로 섭취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칼슘 얘기하니까 우유가 또 떠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유조차도 너무나 길러내는 소의 환경 자체가 안 좋고 성장 호르몬, 항생제, 그리고 먹는 사료 이러한 것들이 동물성으로 바뀌다 보니까 우유가 산성화시키더라. 그리고 단백질이 원래 없던 것들이 A1이 생겨서 A2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유당불내증까지 더더욱 갖고 오더라. 그래서 우유조차도 칼슘에 과연 이게 골다공증에 좋은가라는 질문이 2000년대에 들어서 연구 논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씨앗을 통해서 이 칼슘은 섭취가 가능하다. 딴 거 없어요. 호두, 아몬드, 캐슈넛. 우리가 지금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마카다미아를 언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았습니까? 비행기 1등석이나 타면 줄 줄 알았지. 근데 정말 양질의 견과류들을 먹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근을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삶거나 볶아서 데쳐 먹을 필요가 없다. 토마토 라이코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름에 데쳐 먹을 이유가 없이 당근하고 토마토하고 호두만 같이 먹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씨앗이라는 거죠. 근데 또 이 씨앗 때문에 뭘 해야 될까? 참기름 내고 들기름 내고 가장 좋은 기름은 여러분한테 그나마 드셔야 된다는 건 아보카도도 아니고요. 올리브유도 아니고요. 들기름입니다. 유일하게. 유통기간이 아주 짧은 거. 근데 들기름조차도 우리가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없는 게 씨앗을 압착해주는 착즙 기술이 현재는 나왔다고요. 씨앗을 그냥 먹으면 좋죠. 근데 치아가 안 좋으실 수도 있고 이게 바로 먹으면 소화 흡수가 안 되니까 채소, 과일, 특히 과일에 있는 통째로 씨앗을 착즙을 했을 때 그 효소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게 현대과학에서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기를 쓰고 착즙에 대한 공격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과일에 대한 공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혈당을 상승시킨다, 지방간 갖고 온다. 아니 그랬으면 진작 우리는 죽었어야죠, 여러분.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셔서 내가 뭔가를 편하게 먹는 게 그게 효과가 있으면 가장 좋겠으나
10년, 20년 동안 드셔봤는데도 아직도 내가 어디가 아프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있는 그대로, 원물 그대로를 살린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효소들이 살아있는 씨앗을 통째로 레몬 착즙 홈쇼핑에서 팔 때 이게 키워드 아니에요. 씨앗까지 통째로. 그랬더니 이제 마케팅 기가 막히게 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가열하면 파괴돼서 우리는 비가열이에요. 근데 그 제품 보면요. 씨앗을 같이 못 먹어요. 껍질을 같이 못 해요. 유통 못 시키거든요. 껍질을 기본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가열을 안 하고 멸균을 처리를 안 하면 유통을 못 시키게 돼 있어요. 식품위생법상. 왜냐면은 여러 가지 유해 성분들이 있을 수 있다, 노출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핵심은 레몬 껍질하고 씨앗이고 모든 채소 과일은 제가 여지껏 강조드린 이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항산화 성분, 효소들은 껍질의 7, 80%, 많게는 90%가 있습니다. 껍질과 씨앗에. 근데 여러분 껍질과 씨앗 먹고 사신 적 없을걸요? 그래서 갈아 만든 주스랑 통째로 착즙한 게 우리 몸에 엄청난 항산화 효과를 갖고 와서 결국에는 항암 물질로까지 특히나 암 환자들이 몸을 회복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갖고 오니 평소 때도 그거를 하루에 더도 말고 200에서 500ml 정도. 현재 몸이 아프다? 그러면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는 꾸준하게 드셔주신다면 양도 앞서 보여드렸듯이 이미 계량화가 다 된 거를 팔잖아요. 직접 만들어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만 드셔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더 이상 효소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개념을 어렵게 잡고 가지 마시고 일단은 채소과일식부터 다양하게 방법으로 시도해 보자.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우리 제철건강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상담을 제가 직접 드린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 왜 이렇게 흥분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건강 정보들에 휩쓸리고 휘둘려 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채소 과일만큼이라도 마음 편히 좀 드셨으면 좋겠다. 원래 우리 인간이 주식으로 가장 많이 먹고 가장 오랫동안 먹어왔던 거는 채소 과일이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채소 과일을 먹을 때는 두려움, 공포, 불안 다 떨쳐버리신다면 삶 자체도 그렇게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